안녕하십니까. NX캠 수업을 담당한 이태권입니다. 이번엔 네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세 번째 시간에 저희 황삭 수업을 했던 내용에 이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황삭이라고 하면은 여기 황삭이라고 하면은 표면의 거칠기나 치수의 정확함보다는 단시간 내에 불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지키면서 빠르게 가공하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요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또 보고 싶으면 자, 프로그램 오더 뷰라는 여기 지금 툴뷰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뷰 이렇게 있는데 프로그램 오더 뷰를 누르시고 밑에 있는 캐비티미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창 모양이 뜰 겁니다. 자, 이렇게 창이 뜨고 나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작업은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뭐 회사의 특성, 뭐 재질이나 형상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값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창을 보는 거, 그 다음에 황삭에 들어가는 값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4.5mm라는 게 어떤 값이고 여기 2mm라는 게 어떤 값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요. 또 툴패스를 실제로 생성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됐어요. 자, 생성된 툴패스는 저와 다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대신 요 조건이 잘 들어가 있다면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툴패스가 전혀 방법이 다르다, 진입 방향도 다르고 뭔가 다르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배우셨죠? 그래서 베리파이 들어가셔서 3D 다이나믹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플레이 눌러서 이렇게 3D 다이나믹으로 보는, 여기 속도가 좀 빠르면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거, 사실은 제가 황삭 들어가면서 좀 많이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여기 두 번째 시간에 나옵니다. 사실 황삭 첫 번째 시간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두 번째 시간도 사실 뭐 그렇게 뭐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좀 쉬울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설명드릴 거고요. 황삭을 좀 끝마치고 나면은요, 정삭과 중삭까지는 또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황삭 하나만 좀 힘들더라도 좀 집중해서 들어놓으시면 다음 부분에 좀 더 편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황삭 수업에서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 수업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업이 계속 비슷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흐름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다 외울 수는 없더라도 큰 흐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값들이 있는데 제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지오메트리에서 컷 에어리어라는 거 저희 설정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툴패스를 낸 거를 보면은요, 이건 리플레이로 다시 계산하는 건 아니고 툴패스를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자, 요 밑에 부분은 바이스가 이 공작물을 잡고 있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작물이 바이스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구가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만 가공하기 위해서 제가 컷 에어리어를 설정을 했는데, 컷 에어리어를 저희 설정을 한번 취소해 볼게요. 자, X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X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OK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설정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여기 랜턴 모양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안 되죠. 이렇게 하고 툴패스를 계산했을 경우에, 자, 보면은 공구 경로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잡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는 컷 에어리어를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컷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벨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는 요 단계 자체를 우리는 캠에서 레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컷 레벨을 갖다가 저희가 조절함으로써 저는 여기 있는 요 리스트에서 요 레벨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지정을 했는데, 여기 요 부분의 레벨을 갖다 조금 더 올릴게요. 요렇게 올려놓고 나서 OK를 누르면은요, 툴패스를 계산할 때 그 레벨까지, 내가 지정한 레벨까지밖에 툴패스가 공구 경로가 생성이 안 돼요. 거기까지밖에.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눈에 좀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정면에서 방향을 좀 바꿔주고요. 자, 요 구간을 전부 다 삭제를 좀 해줄게요. 삭제하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컷 에어리어에 대한 이 부분을 저는 여기로 잡겠다. 탑 레벨 여기. 그 다음에 가장 아랫부분은 여기로 잡겠다. 요 정도쯤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OK를 누르고서요. 공구 경로를 생성해 보면은요. 예, 요렇게 나오죠. 툴패스가 요렇게 나오고 끝입니다. 자, 그리고 컷 레벨에 나는 여기 요 사이를 갖다가 깊이 값을 뭐 한 1mm씩으로 하겠다. 그러면 요 사이만 1mm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으로 나온 요 부분 쭉 갈라지는 거 보일 거예요. 자, 2mm로 바꾸면 2배니까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내가 어떤 높이에 대한 가공할 깊이에 대한 영역을 갖다가 컷 레벨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렇게 황삭 작업하는데 요렇게 일부만 작업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사실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주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구를 좀 많이 길게 써야 되는 그런 경우에 짧은 거 한번, 긴 거 한번 이렇게 좀 나눠서 쓰는 경우에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에서는 이렇게 컷 에어리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 컷 레벨은 다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건 사용하지 않는 값들이에요. 자, 요렇게 해주고 예, 요렇게 해주고 전체 레벨에서 툴패스를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요 부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컷 레벨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커팅 파라메타, 논 커팅 무브, 피드 앤 스피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지금 여기 제가 잠깐만 들어갔다 나올 건데 커팅 파라메타 안에 들어가면은요, 여기 옵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탭이 굉장히 많죠. 이 탭 안에 또 색다른 옵션들이 또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논 커팅 무브라는 곳이 있는데 논 커팅 무브에 들어가면은요. 또 마찬가지로 탭과 각종 옵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분들 실제 작업할 때 이걸 전부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캐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 NX 캠 같은 경우에 다른 캠도 사실은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실 때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넘어가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D 앤 스피드 창을 열어보시면 마지막으로 PD 앤 스피드의 이건 이제 절삭 속도죠. 그래서 3축 머시닝 센터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구의 회전과 그 다음에 테이블의 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회전수와 이송 속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의 세부 내용을 보기 전에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한 옵션인가라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팅 파라메타에 들어가는 옵션들은요, 대부분 절삭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옵션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상향 절삭으로 할지 하향 절삭으로 할지 이 부분 하향이죠. 이 부분 상향이고 절삭 이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향 절삭이 뭐고 상향 절삭이 뭔지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런 거는 이제 기계 공작법이나 이런 공작법 관련된 거에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저희 머시닝 센터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기본 하향입니다. 기본 하향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내가 정말 특수한 절삭이 아닌 이상은 하향 절삭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컷, 오더, 뭐 레벨을 우선시할 것이냐. 저희 아까 레벨에 대한 설명 드렸죠. 이거 한 층 한 층을 레벨이라 그러죠. 레벨을 갖다 우선시할 거냐, 깊이를 우선시할 거냐. 지금 여러분들 커팅 파라메타에 들어있는 옵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컷, 패턴, 디렉션 해가지고 아웃워드 하면은 안쪽으로 진입해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가공할 거냐.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가공을 할 거냐, 아니면 오토매틱 자동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게 할 거냐. 자동으로 해도 과거에는 이제 자동으로 해도 조금 이제 힘들었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놓고 하면 돼요. 스톡 같은 경우에는 가공 여유, 황삭 같은 경우에 표면 거칠기나 치수의 정확함보다는 어떻게 단시간 내에 불편한 부분을 빠르게 제거하기 때문에 공구의 절삭 저항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정치수 0으로 가공하겠다라고 하면 공구의 진동 때문에 형상을 갖다 다 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여유를 이렇게 좀 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런 옵션 커팅 파라메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절삭 중에 공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거냐, 즉 절삭하는 과정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을 갖다가 커팅 파라메타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옵션을 주고 싶은데, 절삭 중에 일어나는 옵션이면은 커팅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애지간한 옵션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논커팅 무브다. 자, 머신닝 센터가 이동을 할 때, 논커팅, 절삭하지 않는 중에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요런 옵션들. 절삭하지 않고 이동만 하는 옵션들은 대부분 요런 쪽에 들어갑니다. 뭐냐면은요, 공구가 진입할 때, 진입하기 전까지, 즉, 절삭하려고 공구가 진입하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절삭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공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해서 절삭을 할 곳까지 이동을 할 거냐, 즉, 접근 방식, 또, 절삭을 끝내고 나서, 여기 보시면 절삭을 끝내고 나서 위로 올라오죠. 요런 이동들, 즉, 절삭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이동만 하는, 혹은 절삭이 약간씩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절삭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공구가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옵션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논커팅 무브의 옵션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는 공구의 접근 방식, 그 다음에 리트랙트는 공구의 후퇴하는 방식,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랜스포 앤 래피드는 급속 이동할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나 파란색 구간입니다. 이쪽 이동할 때는 실제 절삭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절삭이 일어나지 않는 중에 굉장히 천천히 이동한다 라고 하면 좀 이제 가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옵션들 해서 절삭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이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커팅 부분은 절삭하지 않는 중에 이동하는 그런 옵션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뭐 피드 앤 스피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삼축 장비가 이동할 때 주축의 회전수와 그 다음에 테이블의 이송 속도, 공구의 움직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피드 앤 스피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창들을 여러분들이 큰 개념으로 이렇게 묶여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작업을 하시기가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 안에 과연 어떤 옵션이 있고 어떤 값을 주면 적절한 값이 될지 한번 값을 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팅 파라메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삭 중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말 특별한 절삭이 아니다 그러면 하향 절삭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컷 오더 같은 경우에는 레벨을 우선시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깊이 우선시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레벨 우선시와 그 다음에 깊이 우선시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레벨 우선시 같은 경우에는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 보시면은 요쪽에 있는 첫 번째 레벨, 한 레벨을 갖다 가공하고 나서 공구가 이동을 합니다. 요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쪽을 한번 또 가공을 하죠. 그 다음에 요쪽을 한번 또 밑에 쪽으로 내려서 가공을 하고요. 공구가 넘어와서 요쪽을 또 다음에 가공을 해요. 근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은 공구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왔다 갔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공하는 것보다는 자, 보겠습니다. 깊이 우선으로 놓고 가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내려와서 처음에 공구가 이쪽을 갖다 쭉 가공을 하면서 밑에 바닥까지 내려가요. 자, 그쵸? 한쪽을 갖다 깊이 먼저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쪽을 갖다 깊이를 갖다 이런 식으로 쭉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다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삭 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최소화시키면서 단시간 내에 가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깊이 우선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벨 우선시는 언제 사용하느냐? 레벨 우선시는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제가 크게 연관지어서 설명을 많이 하진 않지만, 자, 요런 식으로 어떤 요철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요런 형상을 가공할 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끔 가다가 요 사이의 두께가 굉장히 얇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얇을 때. 이렇게 되면은 실제 여러분들 절삭을 하게 되면은요, 얘가 나중에 한쪽 깊이만 이쪽을 전부 다 가공하고 나서 이쪽을 가공하려고 하면은요, 요 부분이 또 휘거나 똑 하고 부러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의 두께가 굉장히 좀 얇을 때, 요럴 때는 왼쪽 한번 살짝 가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오른쪽 한번 가공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깊이 우선이 아니고 레벨 우선시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요건 좀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레벨 우선시가 들어갈 때는 이러한 상황일 때, 제품의 형상이 이러한 상황일 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사실은 황삭이어가지고 깊이 우선시로 해주고요. 실제로 만약에 두께가 얇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가공 여유로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지금 황삭에서는 조금 더 유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흑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희 전극 재료 같은 거 가공할 때는 또 상황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특수성은 물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하고자 하는 재질이나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형상이나 이런 거를 보고서는 요거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컷 패턴 디렉션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아웃워드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구가 진입을 합니다. 여기 지금 공구 노란색,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아마 여기 노란색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 노란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란색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이 공구의 진입 구간입니다. 공구가 진입을 할 때 여기 노란색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 살짝 살구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 요 살구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공구의 후퇴 방향입니다. 즉 보면은요, 아웃워드라고 하는 건 내측으로 진입해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가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 금형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금형 쪽에서는 코어보다는 캐비티 쪽 형상을 가공한다. 가운데만 이렇게 파여져 있는 형상을 갖다 가공한다라고 할 때 좀 적합한 형상이고요. 자, 다시 인워드로 놨을 때는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가공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노란색이 여기 지금 바깥쪽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살구색이 여기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살구색이 살짝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깥쪽에서 진입을 해서 점차 가공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인워드와 아웃워드는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놓으면은요, 요즘 좀 많이 좋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 형상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만약에 금형으로 치자면 코어 형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하측 금형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쪽에서 공구가 진입하는 거를 갖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안쪽에서는 공구가 후퇴를 하죠. 마지막 가공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디렉션, 그래서 요 방향에 대한 문제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황삭 작업하실 때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면 오토매틱으로 놓고 작업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사용자에 따라서 제품의 뭐 형상이나 그런 특이점에 따라서 특정 방향을 지정해 줘야 될 때는 요 위에 있는 두 가지 옵션을 갖다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톡 옵션 같은 경우는 가공 여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은, 자, 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여기 바닥부의 두께와 요 부분의 두께와 그 다음에 측벽부의 두께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고 해주시는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황삭 작업을 할 때는 이 체크 표시를 항상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해주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바닥이랑 측벽이랑 가공 여유를 좀 다르게 하겠다 그럼 체크 표시 해제해 주시면은요. 자, 해제해 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바닥부의 스톡과 사이드의 스톡이 따로 나오죠. 그래서 가공 여유를 갖다 따로따로 주실 수도 있다. 하지만 황삭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황삭 작업할 때 한 0.4mm 정도 좀 남겨줍니다. 뭐 이거는 제품의 특성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요 정도 좀 주는 편이니까 요 정도 주셔도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조절은 조금씩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향 절삭, 깊이 우선, 그 다음에 컷 패턴 디렉션은 자동으로 놓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스톡 같은 경우에는 0.4mm 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뭐 코너라든가 그 다음에 커넥션 연결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황삭 작업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만질 건 없어요. 이 정도만 작업해 주셔도 황삭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황삭 작업에서 애드 피니쉬 마지막에 한 바퀴 더 도는 거죠. 체크 표시 안 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요렇게 정상적으로 체크 표시 안 하면 요렇게 한 바퀴만 돌고 가공 여유 남고 끝나는데 나는 조금 더 황삭을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체크 표시 해가지고 요렇게 마지막 구간에 몇 바퀴 더 돌지 요렇게 좀 해주는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희 왜냐면 황삭 끝나고 나서 중삭 할 거고요. 중삭 끝나고 나서 정삭 할 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커팅 파라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커팅 파라메타에 보시면 요 값들 어디에 어떤 값이 들어가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나중에 잘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이 적용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디퓨전, 오토매틱, 그 다음에 가공 여유는 0.4mm. 예, 설명은 길었지만 사실상 바꾸는 값은 거의 없죠. 기본 디폴트 값에서 레벨 우선시를 깊이 우선시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스톡 값을 0.4로 주고 나서 OK 값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에 커팅 파라메타에 대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는 논 커팅 무브 해가지고 이렇게 논 커팅 무브 값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요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커팅 파라메타에 대한 세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 커팅 무브와 그 다음에 PD&, 스피드 주는 요 값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